안녕하십니까. 이탈입니다. 오늘은 디버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버깅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디버깅이라는 방- 용어, 방법, 실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오토하키에서 디버깅은 디폴트로 따라오는 그 SCIT4 오토하키라는 에디터에 달려있는 디버거와 또는 이제 외부 툴인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라든가 다른 기타 디버거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SCIT4 오토하키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토하키 SCIT4 오토하키 툴은 첫 번째 오토하키 강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왔고요. 순서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오토하키 설치하는 거였고 두 번째가 이제 SCIT4 오토하키를 설치하는 건데 이거대로 설치하시고 한글 메뉴 패치까지 하시면 따라 하실 준비가 되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설치 위치를 뭐 프로그램 파일스 또는 프로그램 파일스 X86 밑에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글 패치는 하지 않았고요. 그냥 영문 버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메뉴 구성을 보시면 왼쪽에 이제 여기는 한글 패치를 했군요. 네, 한글 패치했습니다. 메뉴 구성을 보시면 이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두 가지 키입니다. 그래서 이게 봐보시면 런 스크립트고 이쪽이 디버그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디버그 스크립트를 누르면 모드가 디버그를 할 수 있게 바뀌는 거고요. 디버그 스크립트 이쪽에 추가적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디버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디버그 스크립트는 스톱 스크립트로 바뀌었습니다. 멈추면 다시 이게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고요. 이거는 런은 이제 디버그 스크립트를 하다가 어느 시점 이후에 중단점까지 쭉 한 번에 가고 싶을 때는 이제 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버그 스크립트를 한번 누르면 다시 이제 생겼는데 스톱은 멈추는 거고요. 런 커런트 라인 오브 코드 해서 F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음 행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좀 특이한 거는 다음 행까지 가는데 중간에 함수가 있어도 다음 행까지 간다 라고 보시면 다음 함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함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함수가 있더라도 함수를 바로 갔다 와서 곧바로 그 다음 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 자체가 이거는 해당 그 호출되는 쪽으로 마치 갔다 오는 모습처럼 되어 있고 이거는 그 다음 줄로 곧바로 가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놨는데 하여튼 그런 의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은 동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run until function exit 또는 label exit 그래서 함수 종료할 때까지 또는 레이블 종료할 때까지 한꺼번에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콜 스택을 불러주는 거고요.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variable list입니다. 그래서 variable list는 변수들의 내용을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기능이 이제 메이저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단점을 설정하는 건데 중단점은 이쪽에 가서 한번 그 원하는 라인에 가서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한 번 더 클릭해주면 없어지는 거고요. 중단점은 이제 빨간 점으로 이렇게 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쪽에 그 버튼으로 설치를 안 했는지는 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어떤 라인을 클릭한 거하고 그거를 두 번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일단 현재 버튼 스타트의 첫 번째 행인 스타트 함수에다가 중단점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이 F10과 F11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걸어놓은 상태에서 한번 런 스타트를 하면 한 주씩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주씩 실행이 되는 건데 이거는 F5는 한꺼번에 가는 거죠. 동시에 언제까지? 중단점이 올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중단점이 도착할 때까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았어요. 잡은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면 곧바로 버튼 스타트의 첫 번째 행인 13행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 F10을 누르면 스타트 함수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스타트 함수의 첫 번째 라인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스텝으로 하면 F10, F10이 계속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스타트 함수가 뭐 만라인이다. 내가 한 10줄 했더니 더 이상 복귀 없더라. 이제 복귀하면 된다. 그렇다고 스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돌아가는 게 이제 run until function exit. 그래서 shift F11로 하면 됩니다. 해보시면 다시 스타트 끝나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next를 하면 다음에 이제 end return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게 이 F10이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했는데 다시 한번 실행을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1이 왔는데 F11을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11을 누르면 스타트 함수를 갔다 오고 곧바로 그 다음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함수를 벌써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 라인이 리턴이기 때문에 리턴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F11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현재 여기에 첫 번째 라인 한번 걸어볼까요? 여기다가 브레이크 한번 잡아보고요. 브레이크를 잡고 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하는데 일단 자, 지금 이거를 이제 스타트를 걸어 놓으면 얘가 60초 이후에 my잡이라는 함수가 타이머 온이 돼서 my잡이 뜨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이유 자체는 지금 뭐냐면 콜스택하고 그다음에 베리어블 리스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리어블 리스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변수, 전액 변수, 로컬 변수를 다 보여주는 거고요. 콜스택은 이제 호출이 어디서 됐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my잡에 브레이크를 잡았고요. 현재 추가로 있는 부분은 기존의 버전 대비 달라진 게 이제 GUI 클로즈 부분이에요. 그래서 GUI 클로즈는 GUI 윈도우가 닫혔을 때 실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GUI 윈도우가 닫히면 종료를 하면 되겠죠, 앱을. 그래서 exit 앱을 곧바로 불러주고 리턴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대비해서 좀 더 매끄럽게 되겠죠. 현재 my잡이라는 브레이크 포인트에 섰어요. 근데 콜스택을 보시면 my잡의 루틴에 지금 29행에 서 있고요. 얘는 어디서 호출이 됐냐? 타이머 스레드에 의해서 동작이 됐다는 거죠. 타이머가 얘를 호출해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스타트 펑션에 섰다 그러면 얘는 버튼 스타트가 호출이 된 거고 버튼 스타트는 GUI에서 GUI 스레드가 호출해 줬다라고 할 거예요.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라인에 섰는데 현재 커런트 타임은 24시간 단위로 가져온 시간과 분의 값이에요. 그랬더니 현재 14시 08분도 읽어왔어요. 현재 시간을. 근데 현재 시간은 내가 설정한 마이 타임은 11시 59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같으면 실행을 할 건데 같지 않아. 그러면 종료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을 하시면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 다시 한번 스타트 첫 번째다가 브레이크를 잡고 여기 이제 브레이크를 해제할게요. 다시 한번 고를 하겠습니다. 고를 하면 이제는 이제 들어오지 않겠죠. 왜? 멈추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강제로 멈춰 주시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런을 하시고요. 한번 런을 하시고 여기를 이제 11시 59분이 아니라 현재 2시 9분이니까 뭐 14시 뭐 11분 뭐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죠. 해놓고 셋 타이머를 섰어요. 이때 콜스택을 한번 보시죠. 콜스택을 보시면 현재 스타트 펑션에 섰고 얘는 버튼 스타트라는 서브루틴에서 호출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버튼 스타트는 GUI 윈도우 스레드에서 호출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콜스택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일단 얘를 실행을 해야지 그 다음 게 뜰 거니까 다시 한번 고를 하고 얘를 여기서 멈출게요. 얘를 실행해주고 지금 약간 시간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는 이거를 이제 24시간 단위 시간으로 해놨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설정한 14시 11분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들어올 건데 만약에 얘가 스몰 HHMM이라면 얘는 12시간 단위의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두 번 만약에 오전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실행할 거면 스몰 HH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실수로 이거를 누군가가 코딩하면서 HH, 스몰 HH, MM으로 했다면
이 current time에 만약에 14시 11분이 됐을 때 실행하려고 했을 때 current time이 읽어오는 거는 02시 0211 이렇게 될 거예요. 12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시 01분도 설정해 놨을 경우에 그 값으로 바꿀 수 없다 라는 것을 알려드린 거고요. 현재 멈췄는데 한번 그 베리어블 리스트를 볼게요. 그러면 현재 current time이 14시 11분이고 my time이 14시 11분입니다. 그래서 얘가 맞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박스가 떴을 거예요. 메시지 박스가 떴는데 지금 이 함수 가려졌고요. 그래서 멈출게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요거를 이제 실제로 확인해 보실 거면 이거를 스몰 hh로 바꾸고 저장한 다음에 저장해주고 얘를 디버깅을 해주는 거죠. 디버깅을 멈추고 얘는 멈춰주고 얘를 지금 아까와 똑같이 14시 13분으로 해놓을게요. 14시 13분으로 해놓고 스타트를 하면 얘는 이제 들어올 건데 지금 1분 뒤에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14시 11분이지만 스몰 HH를 했기 때문에 current time에는 02시 뭐 12분, 13분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디버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오류를 이제 무심결에 메뉴를 잘못 보고 대문자 HH 스몰 mm으로 하지 않고 소문자 HH 스몰 mm으로 했다면 그런 오류를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데이터 시트를 보지 않은 유저의 잘못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을 찾는 게 이제 사실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뭐 같은 얘기들을 쭉 그냥 설명으로 써놓은 거고요. 설명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 썼어요. 그래서 한번 베리어블 리스트를 보시면 현재 current time은 small hh였기 때문에 12시간 다니다 보니 오후 2시지만 02시 13분으로 나오는 거고 내가 설정한 시간은 24시간 단위 14시 13분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같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코딩을 잘못해서 대문자 HH로 하지 않아서 이게 실제적으로 실행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른 값이기 때문에 곧바로 메시지 박스를 실행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겠죠? 멈추시고 얘를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대문자로 바꿔주시고 실행하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진행하시면 디버깅을 하시는데 큰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